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8단원 생태계와 환경, 그 세 번째 지구환경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후변화 요인이죠. 자, 기후변화의 요인은 크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그 첫 번째가 지표면의 변화, 두 번째가 하산의 폭발, 세 번째가 대기조성의 변화, 그리고 기타로 인간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구온난화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원인은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나친 산림벌채입니다. 가구를 만든다든가 휴지를 만든다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벌목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알고 있는 가축의 사육이죠. 가축의 사육이 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칠까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에 사람 인구보다 더 많은 소를 양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가 소화 가능해서 발생하는 메테인, 즉 방구가스가 더 많은 자동차보다 더 많은, 그렇죠, 지구온난화 가스를 발생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온실기체, 지구온난화를 시키는 온실기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의 대표적 주범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산화탄소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지구 온난화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지구의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과거에 선생님이 여러분만 할 때 가장 유명한 사과의 산지는 대구였어요. 사과, 대구. 그래서 대구에 미인이 많다라고 했는데 아침마다 사과를 먹어서 그렇다고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대구보다 어디? 영천이나 영월같이 강원도 남부 또는 경북 북부 지방에 더 사과가 많이 생산되고 있대요. 그리고 경산이 과거에는 복숭아 주산지였는데 요즘은 춘천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귤 같은 경우도 한라봉이죠. 귤, 한라봉은 제주도에서만 예전에 생산됐대요. 하지만 요즘은 온난화도 있고 온실 작물의 업을 통해서 거제라든가 고흥이라든가 나주 등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농작물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지 부분의 온도만 상승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다의 해수면의 온도도 상승했죠. 대표적으로 방어는 겨울철을 대표하는 거. 지금부터 잡힙니다. 지금부터 맛있을 철이에요. 제도의 또는 전라남북도의 주 생산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충청도까지 진출해서 전라도와 충청도, 제주도까지 광범위하게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꽃게도 과거에는 제주도부터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해산물이었는데 요즘은 어디? 그렇죠. 북쪽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새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대요. 육지의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해수의 기온 상승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자, 지구온난화는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이는, 그렇죠, 배출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CO2량을 얼마만큼 사용할지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법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기체 사용량, 그래서 대기업이 얼마만큼의 온실기체를 발생하는지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가게 먹이고 중과세를 먹여서 그 남는 돈을 다시 나무를 심는다든가 환경보호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아까 했죠? 지구온난화라고 했고요.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현상 중에서 뭐를 유발시키냐면 대표적으로 해수면 상승이 대표적인 유발 현상입니다. 그러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만 꼽으라면 첫 번째가 지구온난화에서 빙하가 녹는 경우와 해수면의 열팽창입니다. 선생님, 열팽창이 뭐예요? 자,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뜨거뜨거 하면서 냄비 뚜껑을 흔들죠. 그것처럼 물도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해요.
물론 0도씩부터 팽창하는 게 아니라 4도씨가 가장 부피가 작고 그 이후부터 팽창을 하는데요. 이렇게 물이 열을 받아서 온도를 받아서 부피가 커지는 것을 열팽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씩 상승할 때마다 전체 바닷물의 부피는 증가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융합적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동해의 표층과 심층 수온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자, 심층은 과거나 현재나 변화가 없어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실제로 어디? 그렇죠. 대륙뷰 100m 이내의 바닷물만 따뜻해지고 그 밑에 약 1km 정도의 바닷물은 거의 온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표층은 과거 이 정도 온도였다면 지구온난화에서 표층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과거의 갭 상태와 지금의 온도 갭 상태가 더 커지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 어떻게? 그렇죠. 심층 온도는 변화가 없는데 표층 온도가 상승해서 실제 어떻게? 그렇죠. 차이는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자,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는 어떤 경향성을 보일까요? 자, 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쉬는 시간이라서 막 되게 시끄럽죠? 자, 왼쪽은 한반도의 기후 변화를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지구 전체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서 기후 변화를 나타낸 척도 뭐였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농도를 먼저 첫 번째 표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위아래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반복 중에서 뭐가 일정하다고? 그렇죠. 우상향으로 하는 점은 공통점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기온 변화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도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연 강수량도 아주 작지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도 상승하고 강수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 원인은 뭐라고? 온실기체의 증가, 즉 이산화탄소의 증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본 거죠. 한반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연평균 기온 강수량의 관계는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년 동안 증가하는 주기성을 보였기 때문에 자, 관측 기간 동안을 전부 보면 평균 기온도 증가하고 연강수량도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부를 하고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